2023년 가을,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아파트. 평범해 보이는 30대 부부가 국정원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입니다.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 정보기관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12년간 서울 한복판에서 살아온 이 부부. 그들은 IT 회사 직원과 피아노 강사로 위장한 채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완벽한 한국인이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그들을 친절한 젊은 부부로 기억했고, 회사 동료들은 성실한 직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12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수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북한은 이 사건으로 인해 어떤 충격에 빠졌을까요? 오늘 그들의 입을 통해 밝혀진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그들이 겪은 7년간의 지옥 같은 훈련, 그리고 그 훈련에서 탈락한 동료들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들까지. 2002년 여름,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김철수가 명, 당시 23세는 컴퓨터과학부 4학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학부 사무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김철수 동무, 내일 아침 9시에 평양역 앞으로 나오시오. 정장을 입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시오. 철수는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면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타시오. 차는 평양 시내를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약 1시간 후 산속 깊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감시탑이 보였습니다. 철수는 한 건물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29명의 젊은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 20명, 여자 10명. 모두 20대 초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박영희 당시 21세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양음악무용대학을 갓 졸업한 성악가였습니다. 전날 밤 갑자기 국가보위부 요원이 집으로 찾아와 내일 아침 특별 면접이 있으니 준비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화면이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교관의 첫 마디. 오전 10시 정각, 한 군인이 입장했습니다. 계급장은 대좌대령.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나는 리 대좌다. 앞으로 너희의 교관이 될 사람이다. 리 대좌는 30명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너희는 조국에 의해 선택받았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이것은 영광이 아니라 시험이다. 너희 중 절반은 이 훈련소를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영희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서 나가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여기는 조선인민군 정찰총국 제3훈련소다. 너희는 앞으로 7년간 이곳에서 대남 공작원으로 훈련받을 것이다. 7년 후 너희 중 최종 선발된 자들만이 남조선 땅을 밟게 될 것이다. 훈련은 가혹하다. 매우 가혹하다. 너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견디지 못하면 탈락한다. 탈락하면 너희는 이곳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리 대좌는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훈련 중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작년에는 35명 중 3명이 훈련 중 사망했다. 심장마비, 익사, 낙하 사고였다. 이것은 경고다. 첫 3개월은 지옥의 기초 훈련으로. 첫날부터 훈련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기상. 일어나 30초 안에 운동장 집합. 비몽사몽간에 일어난 훈련생들은 운동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20km 구보, 출발. 20km. 철수는 대학 시절 운동을 좋아했지만 20km는 처음이었습니다. 10km를 넘어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5km에서 한 여자 훈련생이 쓰러졌습니다. 일어나, 포기하면 탈락이다. 교관이 소리쳤지만 그 여성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군의관이 달려왔고 그녀는 들것에 실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 탈락자 박혜진. 박혜진, 20세. 김일성 종합대학 의학부 출신. 첫날 구보에서 쓰러졌습니다. 3일 후, 리 대좌가 발표했습니다. 박혜진은 신체 조건 미달로 탈락했다. 그녀는 함경북도 회령의 한 탄광으로 배치되었다. 탄광. 북한에서 그것은 사실상 유배와 같았습니다. 의학부를 졸업한 엘리트가 탄광 노동자가 된 것입니다. 훈련생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2002년 12월, 훈련생들은 영하 20도의 산속에 버려졌습니다. 72시간 안에 20km 떨어진 지점까지 도착하라. 주어진 것은 성냥 한 갑, 칼 한 자루뿐이다. 식량은 스스로 구하라. 철수와 다른 남자 훈련생 4명이 한 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산속에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눈을 녹여 물을 마셨습니다. 둘째 날 밤, 영하 25도로 떨어졌습니다. 불을 피워도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한 훈련생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최민철, 24세.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출신. 2일째 밤, 그는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업고 가려 했지만 무게 때문에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교관이 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를 두고 가라. 조 전체가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면 전원 탈락이다. 끔찍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최민철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구조팀이 그를 찾아냈을 때 그는 이미 동상으로 발가락 3개를 잃었습니다. 최민철은 탈락했고 강원도 산골의 한 농장으로 보내졌습니다. 2003년 봄, 훈련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너희는 적지에서 신문을 받을 수 있다. 그때 너희는 완벽하게 거짓말을 해야 한다. 훈련생들은 거짓말 탐지기에 연결되었습니다. 교관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북한 공작원입니까? 아니요. 삐. 거짓말 탐지기가 반응했습니다. 다시. 이번엔 진심으로 믿으면서 말해라. 철수는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선족 IT 개발자라고 진심으로 믿으려 노력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가짜 기억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자란 어린 시절, 학교 친구들, 첫사랑. 한 달 후, 그는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했습니다. 고문, 저항 훈련으로. 가장 끔찍한 훈련이었습니다. 너희가 붙잡히면 고문을 받을 것이다. 최소 48시간은 버텨야 한다. 그 시간 동안 평양이 비상대응을 할 수 있다. 훈련생들은 실제 고문을 당했습니다. 물고문 얼굴에 수건을 덮고 물을 부어 익사하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게 함. 수면 박탈 72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음. 소음 고문 귀가 터질 것 같은 고음을 24시간 들려줌. 스트레스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로 6시간 유지. 영희는 물고문 훈련 중 공황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그만, 제발 그만이라고 외쳤습니다. 훈련은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리 대좌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영희, 너는 고문 저항 훈련 불합격이다. 재시험 기회는 한 번뿐이다. 다음 달에 다시 테스트한다. 실패하면 탈락이다. 영희는 한 달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탈락을 각오하고 재시험에 임했습니다. 이번에는 명상과 호흡법을 사용해서 버텼습니다. 그녀는 통과했습니다. 2003년 말부터 훈련소 내에서는 오직 남한 표준어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지금부터 북한식 표현을 쓰면 벌점이다. 벌점 10점이면 탈락이다. 동무, 친구, 동료, 일군, 간부, 직원, 공화국, 우리나라 또는 침묵, 수령님, 언급 금지. 철수는 어느 날 실수로 동무들, 집합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벌점 1점. 김철수. 교관의 냉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한 드라마 1000시간 시청. 훈련생들은 매일 4회, 5시간씩 남한 드라마, 예능,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겨울연가, 대장금, 내 이름은 김삼순. 처음에는 이것이 적의 문화다라는 반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훈련생들은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영희는 대장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왜 이렇게 자유롭지? 자기 의지로 선택하고 싸우고 꿈을 이루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위험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닫았습니다. 유행어와 신조어. 교관은 매주 나만의 최신 유행어 목록을 배포했습니다. 2004년 유행어, 열라, 짱, 대박, 완전, 헐. 2005년 유행어, TMI, 오글거리다, 현타. 훈련생들은 이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5단계 신분 위장과 경력 창조 이사회, 3, 6개월. 가짜 인생 만들기. 2004년, 훈련생들은 각자의 남한 신분을 부여받았습니다. 철수, 나는 중국 하얼빈 출신 조선족이다. 1985년생. 아버지는 식당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교사였다. 나는 하얼빈 공업대학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다. 영희, 나는 연변 출신 조선족이다. 1987년생.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했고 연변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했다. 그들은 이 가짜 인생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자다가도 깨워서 질문하면 즉시 대답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름은 왕매일이 선생님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는 장위안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안경을 쓴 친구였어요. 모든 디테일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경력 조작 훈련. 정찰총국은 실제로 중국의 위장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이력서에는 실제 존재하는 IT 회사의 경력이 포함되었습니다. 누가 확인해도 실제로 그가 그곳에서 일한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되었습니다. 6단계 부부 공작조 선발 3, 6개, 4, 8개월. 2005년 봄에 발표. 30명으로 시작한 훈련생은 이제 18명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탈락 사유. 체력 미달 5명. 심리평가 실패 3명. 언어 훈련 불합격 2명. 신분 위장 실패 1명. 훈련 중 사망 1명. 격투 훈련 중 머리 부상으로 사망. 리 대좌가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 부부 공작조를 편성한다. 장기 침투 공작에서 부부는 가장 완벽한 위장이다. 우리는 내 쌍의 부부를 만들 것이다. 훈련생들은 긴장했습니다. 부부라니. 사랑도 없는 사이에. 부부 선발 기준. 정찰총국은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상호 보안성 기술과 대인 공작의 조합. 외모 좋아 자연스러운 부부로 보이는가? 심리적 안정성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가? 임무 적합성 각자의 임무에 맞는 조합인가? 한 달간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훈련생들은 모의 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교관들은 숨은 카메라로 그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했습니다. 철수와 영희가 선택된 이유. 철수의 강점. 뛰어난 IT, 기술과 논리적 사고. 침착하고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남. 복잡한 상황에서 빠른 판단력. 고문 저항 훈련 최고 점수. 영희의 강점. 탁월한 대인 관계 능력. 자연스러운 연기력과 적응력. 음악적, 재능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가능. 감성적이지만 임무 수행 시 냉철함. 둘의 조화. 교관들은 철수와 영희가 훈련 중 서로를 자연스럽게 챙기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철수는 영희가 체력 훈련에서 힘들어할 때 격려했고, 영희는 철수가 언어 표현이 딱딱할 때 부드럽게 코치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찰총국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진짜 애정이 있는 부부가 더 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2005년 6월 부부 공작조 결성식. 네 쌍의 부부가 선발되었습니다. 제1조 김철수, 박영희 남한 대도시 장기 침투.
제2조 이강민, 정수연 동남아, 경유 남한 침투. 제3조 한준호, 임미선 유럽 경유 남한 침투. 제4조 오성진, 배현주 일본 경유 남한 침투. 정찰 총국 부총국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간소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동무들은 이제 부부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임무다. 동무들의 결혼은 조국을 위한 것이다. 개인의 감정은 접어두어라. 하지만 철수와 영희는 이미 서로에게 진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3년간의 극한 훈련을 함께 견딘 동료. 그리고 이제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 결혼식 후 그들에게는 작은 숙소가 제공되었습니다. 남한의 신혼부부 아파트를 그대로 재현한 공간이었습니다. 7단계 부부 공작 집중훈련 48회 가정생활 시뮬레이션. 2005년 여름부터 2008년까지 4쌍의 부부는 실전 시뮬레이션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훈련소 내에 남한식 아파트 단지가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8세대가 거주하는 가상의 아파트였습니다. 4쌍의 부부 공작조와 4쌍의 이웃지역할 요원들이 함께 생활했습니다. 아침 7시. 철수는 출근 준비를 합니다. 영희는 아침을 차립니다. 평범한 신혼부부처럼 보여야 합니다. 여보,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술 많이 마시지 말고. 이 대화는 감청되고 평가됩니다. 자연스러운가? 남한 부부처럼 들리는가? 이웃과의 상호작용.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좋아요. 아, 그나저나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작은 파티하는데 시간 되시면 오세요. 이 짧은 대화에서도 평가됩니다. 억양은 자연스러운가? 표정과 바디랭귀지는 적절한가? 거리감은 적당한가? 너무 친밀하거나 너무 냉담하면 의심받음. 부부 싸움 연기 훈련. 부부는 싸운다. 하지만 그 싸움도 자연스러워야 한다. 교관은 철수와 영희에게 즉흥 시나리오를 줬습니다. 철수는 늦게 귀가했다. 영희는 화가 났다. 싸워라. 영희, 왜 이렇게 늦은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철수, 회사 일이 밀려서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영희, 미안하다고 다 해요? 나도 하루 종일 일했다고요. 교관이 중단시켰습니다. 불합격. 영희, 너무 공격적이다. 남한 여성들은 좀 더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다시. 수백 번의 반복 끝에 그들은 자연스러운 부부 싸움을 터득했습니다. 성적, 친밀감 훈련. 가장 난처한 훈련이었습니다. 정찰 총국은 부부 공작조가 진짜 부부처럼 보이려면 성적 친밀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 심리학 교관이 강의했습니다. 남한에서는 부부의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다.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가벼운 스킨십을 한다. 이것이 어색하면 가짜 부부로 의심받는다. 철수와 영희는 손을 잡는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찰 총국은 더 나아가 실제 부부 관계를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강요는 아니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3년간 함께한 동료이자 이제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 그들 사이에는 이미 진심 어린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위기 대응 훈련. 시나리오 1 국정원에 붙잡혔을 때 가장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리 대좌가 말했습니다. 만약 남조선 정보기관에 붙잡히면 48시간을 버텨라. 그동안 평양이 너희의 흔적을 지울 것이다. 48시간 후에는 무엇을 말해도 증거가 없을 것이다. 붙잡혔을 때의 행동 지침. 이름, 나이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 것.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를 반복. 조선조, 신분을 철저히 주장. 억울함을 표현하되 과하지 않게. 저는 그저 중국에서 온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48시간 이후 제한적 협조.
증명할 수 없는 것만 인정. 절대 동료를 배신하지 말 것. 암호 통신망에 대해서는 침묵. 철수는 실제로 체포되었습니다. 교관들이 국정원 요원 역할을 했습니다. 김철수, 당신은 북한 공작원으로 의심받고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조선족 사업가입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신문은 1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물고문, 수면 박탈, 심리적 압박. 철수는 배운 대로 버텼습니다. 그는 고문을 견디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48시간 후 교관이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합격이다. 김철수, 너는 실전에서도 버틸 수 있다. 만약 너의 배우자나 동료가 붙잡히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리 대좌의 질문에 훈련생들은 침묵했습니다. 답은 하나다. 즉시 연락을 끊고 도망쳐라. 평양에 긴급 보고하고 대기하라. 배우자를 구하려는 시도는 하지 마라. 그것은 임무 실패를 의미한다. 영희는 이 지침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철수가 붙잡히면 나는 그를 버리고 도망쳐야 한다는 말인가? 하지만 이것이 공작원의 삶이었습니다. 개인의 감정은 임무보다 우선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지침이었습니다. 만약 체포가 불가피하고 중요한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리 대좌는 작은 캡슐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청산가리 캡슐이다. 물면 30초 안에 사망한다. 고통은 없다. 각 공작조에게 2개씩 지급되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캡슐을 받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이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조국은 너희가 살아 돌아오기를 원한다. 2006년 가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3조 부부인 한준호 임미선 조가 최종 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이후 임미선이 남한 문화 동화 훈련 중 정치적 발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남한 드라마를 보다가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드라마 보면 남한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네요. 왜 우리가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발언은 교관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정찰총국은 이것을 사상적 동요로 판단했습니다. 한 달 후 제3조 부부는 훈련소에서 사라졌습니다. 공식 발표는 임무 부적격으로 재배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훈련생들 사이에서는 끔찍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대. 아니야, 처형되었다는 말도 있어. 진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탈락은 곧 인생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영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임미선은 그녀의 친한 동료였습니다. 함께 훈련받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사람. 그녀가 이제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2008년 봄, 7년간의 훈련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30명으로 시작했던 훈련생은 이제 8명만 남았습니다. 네 쌍의 부부. 하지만 정찰총국은 최종적으로 2쌍만 선발할 계획이었습니다. 최종 평가, 항목. 종합 체력 평가 20점. 언어 및 문화 적응도 30점. 심리 안정성 20점. 공작, 기술 20점. 부부 케미스트리 10점. 한 달간의 집중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언어 평가 남한 사람 앞에서 1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어야 합니다. 위기 대응 평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대처하기. 예, 당신이 다니던 대학교 건물 배치를 그려보세요. 가짜 대학이므로 즉석에서 만들어야. 부부 평가, 숨은 카메라로 사생활을 관찰.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자연스러운 부부처럼 행동하는가? 2008년 5월에 최종 발표를 정찰총국 부총국장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한다. 제1조 김철수 박영희. 합격. 남한 서울 장기 침투 임무. 철수와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7년의 지옥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제2조 이강민정수연 합격. 동남아 거점 공작 임무. 제4조 오성진 배현주 불합격. 재훈련 후 국내 임무 배치. 오성진과 배현주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훈련은 사실상 격하였습니다. 그들은 남한으로 가지 못하고 국내에서 지원 업무를 맡게 될 것이었습니다. 난파 준비 2008년 여름. 최종 선발된 두 쌍의 부부는 마지막 6개월간 실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서류 준비. 중국 신분증 실제 중국 공안에서 발급한 진짜. 위조 학력 증명서. 위장 회사 재직 증명서. 은행 계좌 실제 거래 내역 조작. 자금 준비. 각 부부에게 초기 정착 자금 10만 달러 약 1억 원가 지급되었습니다. 이 돈은 중국 계좌를 통해 세탁되었습니다. 비상 연락망. 매달 1일 암호화된 이메일 발송. 긴급시 특정 웹사이트에 암호 메시지 게시. 1년에 한 번 중국 접선 요원과 대면 접촉. 최종 지령. 리 대좌가 철수와 영희를 불렀습니다. 동무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단계 1에 3년 완벽한 정착. 직장, 주거, 사회적 관계망 구축. 이 기간에는 어떠한 공작 활동도 하지 마라. 오직 자연스러운 생활만 하라. 2단계 3회 7년 정보 수집 시작. IT 기술 정보, 탈북자 동향, 사회 분위기 파. 3단계 7년 이후 고급 정보 수집. 필요시 추가 지령을 받을 것. 그리고 명심하라. 동무들은 조국의 검이다. 하지만 그 전에 살아남아야 한다. 무리하지 마라. 의심받으면 즉시 철수하라. 떠나는 날, 철수와 영희는 가족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보안상 이유로 이미 2년 전부터 가족과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부모님은 아들과 딸이 국가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러 간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양역 화물 적재소. 새벽 4시. 철수와 영희는 화물 열차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들은 일반 승객 열차가 아닌 화물 열차로 신의주로 향했습니다. 공식 기록에 남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12시간 후 신의주 도착. 그들은 압록강 철교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을 기다렸습니다. 밤의 압록강 도하. 밤 11시 정찰총국 요원이 그들을 작은 배로 안내했습니다. 소리 내지 마라. 중국 국경경비대 순찰 시간이 지났지만 방심하지 마라. 검은 물살을 가르며 배는 조용히 중국 쪽으로 향했습니다. 20분 후 중국 단동 외곽의 한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너희가 조선족 사업가다. 명심하라. 대기하고 있던 중국 협력자 조선족 중국인가 그들을 차로 태웠습니다. 단동 시내의 한 허름한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단동에서 신분 세탁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조선족 협력자가 가방을 건넸습니다. 이게 너희 새 인생이다. 가방 안에는 중국 신분증 실제 공안 발급, 휴대전화 중국 번호, 은행 카드, 아파트 임대 계약서. 일단 한 달간 단동에서 생활해. 조선족 커뮤니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교회에 나가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이웃과 인사해. 완전히 중국 사람이 되는 거야. 영희는 단동의 한 조선족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성가대에서 노래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목소리가 정말 곱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연변에서 왔어요. 남편 일 때문에 이쪽으로 왔답니다. 철수는 단동의 한 조선족 IT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북한 공작 조직이 운영하는 위장 기업이었지만 직원들 대부분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2008년 10월 철수와 영희는 기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신분증에는 단동에서의 거주 기록과 취업 기록이 쌓여 있었습니다.
완벽한 조선족의 중국 내 이동 기록이었습니다. 베이징의 8개월. 베이징에서 철수는 중관촌 IT 단지의 한 중소 IT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역시 위장 기업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프로그래밍 업무를 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영희는 베이징 예술학원에서 성악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으로 유학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작업은 한국 비자 신청 준비였습니다. 정찰 총국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철수는 IT 회사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만들어냅니다. 위장 기업이 실제 한국 중소기업과 비즈니스 접촉을 시작합니다. 한국 기업으로부터 기술 미팅 초청장을 받습니다. 이 초청장으로 한국 비자를 신청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한국으로 가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이력을 더 쌓기로 했습니다. 2009년 7월, 철수와 영희는 싱가포르로 향했습니다. 왜 싱가포르였을까요? 비자 프리 정책, 중국인도 쉽게 입국 가능. 국제 비즈니스 허브 IT 기업들이 많아 철수의 이력에 설득력 추가. 한인 커뮤니티 영희가 자연스럽게 한국인들과 네트워크 구축 가능. 싱가포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한국 비자 심사에서 유리하므로 싱가포르에서의 8개월. 철수는 싱가포르의 한 IT 컨설팅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이 회사 역시 북한 공장망과 연결된 위장 기업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글로벌 경력을 쌓았습니다. 영희는 싱가포르 한인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성가대에서 노래하며 한국인 커뮤니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주일, 교회 집사님이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영희 씨,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워요. 전공이 성악이에요? 네, 중국에서 음악 공부했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더 공부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우리 교회에 한국에서 온 분들이 많은데 소개해 줄게요. 이렇게 영희는 한국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녀는 한국인 가정집에 초대받아 식사를 하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체험했습니다. 2010년 초, 드디어 한국 비자 신청 준비로. 2010년 1월, 철수와 영희는 싱가포르 주재 한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한국 IT 기업의 초청장 실제 회사. 싱가포르 회사 재직 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 10만 달러. 베이징. 단동에서의 거주 및 취업 이력.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성공한 조선족 IT 커플로 보였습니다. 2주 후, 비자 승인. 하지만 정찰 총국은 또 하나의 단계를 추가했습니다. 제4단계 말레이시아 경유 2010년 3월에서 4월로. 왜 또 우회하는가? 싱가포르에서 직접 한국으로 가면 되는데 왜 말레이시아를 경유했을까요? 정찰 총국의 치밀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미행 탐지 혹시 정보기관이 추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 세탁 완성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합법적 이동 경로 완성하고 최종 점검 한국으로. 입국 직전 마지막 브리핑으로 심리적 준비를 하였습니다. 긴장 완화 및 최종 각오로. 쿠알라룸푸르에서의 한 달. 2010년 3월, 철수와 영희는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시내의 한 호텔이 아닌 외곽의 조용한 콘도에 머물렀습니다. 3일째 되는 날, 한 남자가 방문했습니다. 나는 김 참사관이다. 그는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의 외교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찰 총국 소속 공작원이었습니다. 드디어 남조선 땅을 밟게 되는구나. 준비는 되었나? 네, 준비되었습니다. 김 참사관은 2주간 그들과 함께 머물며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입구, 시나리오 재확인하고 입국 목적 IT 비즈니스 미팅. 체류 기간 초기 3개월, 이후 연장. 숙소 서울 구로구 사전 예약된 오피스텔. 매달 1일. 특정 이메일 계정으로 암호 메일 발송. 긴급시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암호 글 게시.
1년 후 중국 단동에서 대면 접선 연 1회. 체포 시 대응. 48시간 침묵. 조선조, 신분 철저히 주장. 절대 동료나 네트워크 언급 금지. 자살 캡슐 재확인. 하지만 최후의 최후 수단이다.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다. 심리적 동료로. 어느 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발코니에 나가 쿠알라룸푸르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7년간 훈련받고 이제 적국으로 들어가려 한다. 만약 붙잡히면은, 만약 전쟁이 나면. 철수가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무서워. 솔직히 무서워.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었어. 7년간 훈련받았잖아. 우린 할 수 있어.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2010년 5월 15일 드디어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대한항공 K672편. 철수와 영희는 이코노미 클래스에 앉았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너무 눈에 띄었습니다. 이륙 후에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푸른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건가? 6시간의 비행으로. 철수는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국 심사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은 오후 3시 20분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입구 심사대에는 길게 늘어선 줄이었습니다. 철수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차례가 왔습니다. 여권 주세요. 심사관은 3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여권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입국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비즈니스 미팅입니다. 강남의 한 IT 기업과 협력 논의가 있어서요. 체류 기간은요? 일단 3개월 예정이고 계약이 잘 되면 장기 체류 비자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심사관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무언가 확인했습니다. 10초, 20초.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일하셨나 보네요. 네. 약 1년간 IT 컨설턴트로 일했습니다. 한국어를 잘하시는데요? 어려서부터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요. 하하. 심사관은 잠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영희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찰칵. 도장이 찍혔습니다. 들어오세요.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철수와 영희는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밝은 형광등, 면세점, 환전소, 카페. 모든 것이 북한에서 본 사진과 영상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 더 생생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에 따뜻한 5월의 공기가 그들을 감쌌습니다. 드디어 남한에 왔다. 그들은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열차 안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 하지만 철수와 영희에게 이 모든 것은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2년. 12년을 여기서 살아야 한다. 거짓말을 하면서. 누구도 믿지 못하면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건너왔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2010년 5월 구로 디지털 단지 정착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철수와 영희는 택시를 타고 구로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거기 새로 생긴 오피스텔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들어와요. 30분 후, 그들은 18평 오피스텔 앞에 섰습니다. 정찰 총국이 사전에 준비해둔 곳이었습니다. 중국 위장 회사 명의로 이미 6개월 전에 계약이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깨끗한 원룸이 나타났습니다. 기본 가구와 가전제품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영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청와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도. 여보, 이제 진짜 시작이야.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3년의 원칙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정찰총국의 지침은 명확했습니다. 처음 3년간은 어떠한 정보 수집 활동도 하지 마라. 오직 평범한 생활만 하라. 직장을 구하고 이웃과 친해지고 한국 사회에 완전히 녹아들어라. 급하게 움직이면 발각된다. 취업 2010년 6월에 철수는 구로 디지털 단지의 한 중소 IT 기업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구나. 싱가포르에서도 일하셨네요. 경력이 괜찮은데요. 면접관은 그의 이력에 만족했습니다. 한국 IT 업계는 당시 인력난을 겪고 있었고 조선족 개발자는 환영받는 편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어느 정도 아세요? 일상 대화는 문제 없습니다. 기술 문서도 읽을 수 있고요. 좋아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철수는 월급 250만 원으로 웹 개발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어려운 프로젝트도 잘 해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묵묵히 일 잘하는 중국 친구로 기억했습니다. 영희의 피아노 강사 생활으로. 영희는 구로구의 한 음악학원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연변대학교 음악과 출신이시네요. 연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영희는 쇼팽의 녹턴을 연주했습니다. 학원장은 감탄했습니다. 실력이 좋으시네요. 바로 채용하겠습니다. 영희는 주 5일, 하루 6시간씩 초등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부부 합쳐서 월 450만 원. 서울에서 살기에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정찰총국에서 지급한 1억 원의 자금도 있었습니다. 일상의 위장 평범한 신혼부부처럼. 아침 7시 알람이 울립니다. 철수, 일어나야지. 영희, 5분만 더. 평범한 부부의 아침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도청이나 감시에 대비해서 집안에서도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철수는 출근 준비를 합니다. 다녀올게.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 응, 조심해서 다녀와. 회사에서 저녁 먹고 와도 돼. 이런 평범한 대화 하나하나가 모두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의심받지 않기로. 2010년 7월 첫 아파트 입주자 회의. 철수와 영희는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최근에 이사 온 김철수, 박영희의 부부입니다. 아, 새로 오신 분들이구나. 어디서 오셨어요? 중국에서 왔어요. 남편이 IT 회사에 다니게 되어서요. 아, 조선족이시구나.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이웃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생각보다 개방적이었습니다. 2010년 추석, 첫 번째 위기로. 9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회사 동료가 물었습니다. 철수 씨, 추석에 고향 가세요? 아니요. 중국까지는 좀 멀어서. 그냥 집에서 쉴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부모님이 조선족 분들 좋아하셔서 같이 차례 지내요.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나만의 차례 문화를 배우긴 했지만 실제로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추석 당일 동료 집에 갔습니다. 차례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조심스럽게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잘하시네. 조선족도 똑같이 하는구나. 다행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속으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2단계 임무 시작으로는 2013년 본격적인 공작 시작 준비로 3년이 지났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이제 완전히 한국 사회에 정착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이웃과 친하고 아무도 그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평양으로부터 새로운 지령이 왔습니다. 이제 임무를 시작하라. 단, 조심스럽게. 철수의 임무 1 IT 정보 수집으로. 철수는 회사에서 정부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는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외주 개발자로 참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는 한국 정부의 IT 시스템 구조, 보안, 프로토콜, 네트워크 설계, 취약점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 정보를 기억했습니다. 메모는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1일 암호화된 이메일로 평양에 보고했습니다. 암호 통신 방법으로는 철수는 매달 1일 서울 곳곳의 다른 인터넷 카페를 돌아다니며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일반 컴퓨터로 접속, 특수 프로그램으로 암호화된 텍스트 작성, 텍스트를 이미지 파일 안에 숨김 스테가노그래피, 평범한 풍경 사진처럼 보이는 파일을 특정 이메일로 전송, 전송 후 즉시 흔적 삭제. 누가 봐도 그냥 여행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영희의 임무는 탈북자 커뮤니티 침투. 영희는 2013년부터 탈북자 지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중국에서 왔지만 북쪽에 친척이 많아서 탈북하신 분들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녀는 탈북자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때로는 작은 경제적 도움도 제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누가 언론에 출연하는지, 누가 대북 활동을 하는지, 누가 한국 생활에 불만이 많은지, 누가 북한에 남은 가족 때문에 고통받는지. 일부 탈북자들에게는 회유도 시도했습니다. 영숙 씨, 힘들어 보이세요. 북한에 남은 가족 걱정되시죠? 제가 중국 쪽에 연결이 있어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어요. 대신 작은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면. 하지만 대부분은 거절했습니다. 일부는 그녀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강남으로 이동하여 더 높은 곳으로. 2015년 철수는 판교의 한 대기업 계열사로 이직했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의 실력은 이미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직과 동시에 그들은 강남구 역삼동의 한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5억 원. 정찰 총국에서 지원한 자금과 그동안 모은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강남. 이곳은 한국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재벌, 정치인, 고위 공무원들이 사는 곳. 영희도 강남의 한 유명 피아노 학원으로 옮겼습니다. 이 학원은 재벌 자녀들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 좀 잘 봐주세요. 예고 준비하거든요. 학부모들은 영희를 신뢰했습니다. 그녀의 실력과 인품에 감탄했습니다. 영희는 이 학부모들과 친분을 쌓으며 한국 상류층의 네트워크와 문화를 파악했습니다. 누가 어떤 회사 임원인지, 누가 정치권과 가까운지, 어떤 사업이 진행 중인지. 2016년 내면의 균열과 의문의 시작으로 12년이 흘렀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이제 30대 후반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학원에서 한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베토벤 월광 소나타를 연습하다가 실수했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영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영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나한테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처럼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아이도 훈련소로 보내져서 공작원이 되어야 할까? 그녀는 북한에서 배운 대로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노예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2년간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했고, 정부에 항의했고,
SNS에 자기 의견을 마음껏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철수의 내적 갈등으로. 철수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2017년 회사 동료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철수 형, 한국 생활 어때요? 중국보다 좋아요?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더 자유로운 느낌. 자유롭죠. 우리는 정부 욕도 마음껏 하잖아요. 하하. 철수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자유. 이게 자유구나.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 그는 12년 동안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밥을 먹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철수는 영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야, 우리 이거 계속해야 하나?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공작원이잖아. 나도 알아. 하지만 12년 동안 여기 살면서 내가 배운 것과 다른 것 같아. 여기 사람들은 행복해 보여.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결정적 사건으로 탈북자 친구가 자살했습니다. 2018년 3월 영희가 친하게 지내던 탈북자 여성이 자살했습니다. 그녀는 북한에 남은 가족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그녀의 가족을 인질로 삼아 남한에서 정보를 보내라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영희는 장례식장에서 그녀의 영정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결국 이 시스템의 일부였구나. 나도 그들을 이용하려 했고 괴롭혔구나. 그날 밤 영희는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거 못하겠어. 더 이상 못하겠어.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자수하자. 5년간의 내적 투쟁으로. 하지만 자수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수하면 평양의 가족은 어떻게 될까? 정치범 수용소 또는 처형. 우리는 어떻게 될까? 간첩죄로 처벌. 최소 10년 이상 실종.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은 모두 잃게 됨. 철수와 영희는 5년간 고민했습니다. 2019년 그들은 평양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암호 통신도 중단했습니다. 3개월 후 평양으로부터 경고가 왔습니다. 어떻게 연락이 왔을까요? 그들이 모르는 또 다른 공작원이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 공작원이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동무들, 무슨 일인가? 왜 보고를 하지 않는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도 임무는 임무다. 다시 보고를 시작하라. 그렇지 않으면 평양에 있는 동무들 가족이 협박이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다시 보고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최종 결심을 했습니다. 탈출의 계기로 2023년 봄에 결정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양으로부터 새로운 지령이 왔습니다. 중요 탈북자를 제거하라. 제거. 즉, 암살이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정보 수집 공작원이지 암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안 돼.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은 집요했습니다. 명령 불복종은 반역이다. 가족을 생각하라. 철수와 영희는 일주일간 고민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어느 날 밤 영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는 못 살아. 언젠가는 더 끔찍한 일을 하라고 시킬 거야. 우리 자수하자. 이제 정말로. 철수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가족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이대로 살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칠 거야. 2023년 9월 15일 자수하기 위해서 그들은 국정원 홈페이지에서 신고제보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국가정보원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입니다. 자수하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 진지하신 겁니까? 네. 진지합니다. 저희 부부는 2010년부터 서울에서 공작 활동을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신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곧 요원들이 가겠습니다. 30분 후 3대의 검은색 승용차가 그들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13년간 살았던 이 공간. 거짓말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진짜 삶이기도 했던 곳. 가자. 그들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3개월간의 집중 조사였습니다. 13년간의 모든 활동을 진술해 주십시오. 그들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7년간의 훈련 과정,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의 난파 경로, 13년간 수집한 정보, 암호 통신 방법, 탈북자 회유 시도, 평양의 지령 내용, 다른 공작원들의 존재 가능성, 특히 철수가 제공한 IT 정보와 암호 통신망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잠재적 공작원들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반응은 2023년 12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배신자 김철수, 박영희는 조국을 배신하고 적에게 투항한 민족 반역자다. 그들의 가족은 인민의 이름으로 단죄될 것이다. 철수와 영희는 이 소식을 듣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의 가족, 부모님, 형제자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국정원 요원이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북한에 남은 가족들은 아마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을 겁니다. 이것이 북한 체제입니다. 영희는 울었습니다. 철수도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 하지만 당신들이 자수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이 다쳤을 겁니다. 당신들은 옳은 선택을 한 겁니다. 2024년 6월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간첩죄로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정상 참작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발적으로 자수했으며 전폭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들이 제공한 정보는 국가 안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실제로 중요한 피해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2024년 9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철수, 박영희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단, 집행유예 5년을 적용한다. 집행유예. 즉,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철수와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4년 말, 철수와 영희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국정원의 도움으로 그들은 지방의 한 중소도시로 이주했습니다. 신분은 완전히 세탁되었습니다. 철수는 작은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영희는 개인 피아노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산책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제대로 한 거 맞지? 우리는 제대로 했어. 비록 가족을 지키지 못했지만 더 이상 거짓말하며 살지 않아도 돼. 그래도 가끔 꿈에 엄마가 나와. 수용소에서 고통받는 모습으로.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잘 사는 거야. 그리고 언젠가 북한이 변하면 그때 가족을 찾으러 가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진짜로 자유로웠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의 구독을 여러분 소중한 마음으로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